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앉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토요타 자동차의 고정덕입니다. 기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이성욱 교수입니다. 미래 자동차의 동력원에 대한 내용으로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륜구동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차 타고 다니시면서 AWD, 4WD 이런 용어들을 많이 보거든요. 혹시 그 사륜구동이 뭔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전륜으로 가는 자동차, 또 후륜으로 가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 사륜구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륜과 후륜 두 가지 구동을 모두 다 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도 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불린 명칭에 따라서는 제조사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항상 풀타임으로 항시 사륜구동을 하는 차량이 있는 반면에 또 원하는 타임에 그 운전자가 스위칭을 해가지고 변할 수 있는 그런 사륜구동차가 있습니다. 근데 풀타임에도 종류가 좀 있는 것 같던데 뭐 기계적으로 항상 이제 사륜이 작동하는 타입과 이제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 사륜이 됐다가 이륜이 됐다가 이런 온 디맨드 형태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크게 뭐 AWD, 올휠 드라이브 이런 형태로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때만 딱 선택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이런 형태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륜구동의 그 시스템도 상당히 다양화되어 가지고요. 업체마다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륜과 후륜의 그 구동 비율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키면서 또 차량의 운전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스템도 최근에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륜구동을 예를 들면 많은 장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경험상 보면은 모래밭이라든가 또는 진흙 또는 어떤 눈길 같은 데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또 최근에 경험을 얘기하자면 얼마 전에 또 폭설이 내렸었는데 제가 사실 사륜구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륜구동을 운전할 때 다른 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고 또 조종 안전성도 상당히 좋다는 것을 제가 몇 차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눈에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빠져가지고 차가 못 나가는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 무조건 눈길하면 사륜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주행 안정성이 되겠고요. 사실 이 차가 주행을 하면서 운전을 할 때 운전대를 이렇게 잡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죠. 사실 그래서 이 방향대로 가고 싶은데 차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걸 바로 잡아주는 게 바로 사륜구동이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안정성에 더 포커싱을 하고 싶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또 이제 경험을 말씀해 주니까 저는 예전에 지금은 좀 못할 것 같은데 결혼하기 전에는 저도 오프로드를 좀 뛰었었거든요. 그때 이 산길이나 이런 데를 막 다니려다 보니까 정말 이제 사륜이 굉장히 좀 필요하겠구나. 그래야지 이제 와일드 라이프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사륜은 여러 가지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륜구동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꼭 장점만 다 있는 게 아니라 또 단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사륜구동의 단점하고 떠올리면은 바로 연비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가장 크게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물론 비용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연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고요. 사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로 보면 원래는 2륜으로 있던 시스템에서 4륜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추가적인 장치나 기구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구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적인 무게가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엔진의 동력을 양분해야 되거든요. 거기다 엔진 부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륜구동의 장점도 많지만 사실 단점도 있단 말이죠. 저도 그 차량을 많이 운전하면서 한번 빗길에서 미끄러워진 적도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폭설로 눈길을 운전한 적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륜구동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시스템을 저는 생각합니다. 차장님께서는 이것이 진짜 꼭 필요한 시스템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면을 다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장점 부분이 있고요. 근데 거기 또 다른 단점 부분이 또 있고요. 근데 이것들을 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거기에 또 이제 내 주변 환경이 어떤지, 내 운전 성향이 어떤지, 그걸 다 고려했을 때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다라고 하면 이건 과연 선택할 만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 경험으로 보면 예전에는 이제 오프로드를 즐겼던 타입이다 보니까 약간 그 선택형, 선택형 타입의 이제 그 사륜을 선택했으면 지금은 저는 약간 놀러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좀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의 안전 또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륜구동이 저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륜구동을 계속 알아봤는데 저는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포 시스템이 토요타 하이브리드 사륜구동을 이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이포 시스템 같은 게 전동화된 사륜구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엔진 동력을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서 쓰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이 이포 시스템은 별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엔진과 모터가 결합된 게 전륜에 있고요. 후륜에 별도의 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엔진에서 동력을 분할시켜서 그 프로펠러 샤프트를 통해서 이제 뒷차 축에 동력을 전달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이제 독립적으로 후륜을 구동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기존에 있던 방식 같은 경우는 엔진의 동력을 뭐 트랜스퍼라든가 프로펠러 샤프트, 그다음에 커플링 이런 데 나눠서 후륜과 전륜을 동력을 나누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 프로펠러 샤프트 동력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앞쪽에 별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엔진과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 뒤쪽에 후륜에도 별도의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력을 연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정기적인 신호, 전기를 바로 줘서 뒤축을 작동시킬 수 있다. 이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장점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전기는 뭐고 전자가 뭔지 이게 되게 좀 많이 헷갈려요. 이 전기, 전자 둘 다 그 뭐 전기하고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걸 저희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딱히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건 없지만 사실 일반적으로는 고전압, 고전류를 사용할 경우는 이제 전기를 의미하고요. 주로 이제 모터를 구동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 되겠고, 전자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어용으로 쓰는 전압이 좀 낮고 전류가 낮은 형태의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전자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본 시스템은 모터를 구동하기 때문에 이제 전기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유닛은 아마 전자식으로 제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기적인 부분과 전자적인 부분 다 같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포 시스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전기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식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전기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전기를 직접적으로 줘서 모터를 직접적으로 구동을 하기 때문에 전기적인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뭐 일렉트리파이드에 조금 더 가깝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상당히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장점들이 있고요. 아마도 근데 이제 사륜구동을 선택할까 말까 고민할 때 뭐 비용적인 부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지만 이게 연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상당히 좀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근데 이 연비 부분은 연비가 왜 떨어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추가적인 장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포 시스템은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라든가 별도의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기구들이 빠져 있죠. 거기서 무게 감소, 차체의 중량 감소로 인해서 연비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사실 이거보다는 가장 크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뒤축에 달려있는 별도의 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이제 회생제동이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주행을 하다가 감속을 한다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면 보통 그 에너지들은 다 버려지죠. 근데 이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회수하는 게 바로 회생제동입니다. 근데 이 회생제동은 모터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근데 앞쪽에 엔진과 모터가 달려 있는데 뒤쪽에도 하나가 더 달려 있죠. 모터가 두 쪽에서 프론트하고 리어에서 같이 회생제동을 하니까 에너지 회수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생제동으로 인한 연비 향상, 효율 증가, 뭐 이런 상당히 큰 장점이 있는데 그 외에도 또 어떤 다른 장점들이 좀 있을까요? 네, 아까 그 중간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기구들이 빠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가 그 대표적인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후륜 구동 차량을 보면
그 2열 특히나 이 다리 쪽, 플로어 쪽이죠. 이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거기에 그렇게 타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의도치 않게 다리를 좀 많이 벌리고 앉아야 되는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포 시스템은 그런 프로펠러 샤프트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가운데 볼록하게 올라있는 공간, 센터 터널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축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동력 전달 기구 자체가 줄어들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들이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연비면이라든가 또 소음면, 공간 활용성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번 더 질문해 주시겠어요? 그 외에 또 어떤 또 장점이 한 가지가 더 있나요? 저는 그 퍼포먼스 부분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험로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보통 저희가 고속으로 달릴 수는 없죠. 그래서 저속으로 달리게 되는데 특히나 이 이포 시스템은 뒤쪽에 모터가 달려 있고요. 모터는 특성 자체가 저속에서 처음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가장 큰 토크를 냅니다. 가장 큰 힘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과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로 작동하기 때문에 뭐 동력이 전달될 필요가 없는 거죠. 전기 신호를 주게 되면 바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다라는 부분이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거의 뭐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장점만 많은 거 아닙니까, 너무? 제가 장점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연비도 좋아진다, 또 공간 활용성도 좋아진다, 또 정숙성, 뭐 다양한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꼭 이 차량을 한 제한돼서 사용하지 말고 또 좀 더 많은 차량들, 또 앞으로 미래 자동차인 수소 연료 자동차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고성능 차량들에 보면 모터들이 별도로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물론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터를 장착을 해냈겠죠. 기본적인 특장점을 보면 얘는 저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속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거기에 이 모터 자체는 변속기가 갖고 있는 특성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변속기가 없어도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아마 점점 내연기관이 줄어들게 되고 점점 전동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륜구동이라는 부분은 차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륜구동의 전동화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량들이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경차에서부터 해서 스포츠카까지 중간에 세단이라든가 많은 차종에 좀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포 시스템은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사륜이 필요한 경우 저희가 많은 차량에 적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에 관련된 이슈로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CO2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 이런 기술들이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이 기술이 이런 쪽에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기술이 제한된 차종이 아니라 폭넓은 차종에 좀 많이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점점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동화, 이제 일렉트리파이드 형태로 변환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륜구동이라는 건 차량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전동화 시대로 가게 되면 이런 전동화에 따라서 사륜구동도 변환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포 시스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이제 사륜구동부터 해가지고 이포 시스템 뭐 이제 미래사가 어떻게 될지 그렇게 굉장히 좀 짧은 시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oyota E4